저는 태공입니다. 오늘은 현실에서 살아가는 데는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분들이 참고 삼으면 도움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립니다. 비추는 힘을 확장하는 법.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영역까지 왔어.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한 발 더 내디딜지 고민하는 영역이 있어요. 한 10년 전쯤 될 거예요. 12년. 12년 전쯤에 공부하는 분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보통 그렇게 와서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드물어요. 근데 본인의 생각을 아주 명확하게 스님 저는 그분도 스님이에요. 스님 저는 모든 것이 호흡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제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스님 호흡이 없을 때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니까 순간적으로 탁 멈춰요. 응? 하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리고 말았는데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본다면 호흡이 있든 없든 없을 때는 없는 곳에서도 존재해야 되고 있는 곳에서도 존재해야 되고 제가 그 당시 질문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앉거나 서거나 움직이거나 멈춰있거나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항시 밝은 온 우주 가득 달빛이로다. 이렇게 자성이 밝아서 비추지 않은 곳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스님은 호흡이 없을 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답을 순간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특히 이렇게 선정에 들었을 때 의식 경계가 탁 끊어질 때가 있어요. 탁 끊어지면 이게 그거구나 하고 그때 무라고 하는 영역에 빠져요. 무. 육근의 작용이 다 좀 쉴 때 무라는 것에 빠져서 그걸 본체로 삼는 분들이 있어요. 또 거기에서 약간 한 발 뛰기 직전에 무에서 의식 경계가 비추는 힘이 의에 부딪혀서 확장이 일어날 때 보여지는 것이 쭉 확장을 해요. 지나간 인연, 우주 공간, 무엇이든지 그렇게 확장이 일어나면 그리고 그 확장이 일어났을 때 그 극기에 가면 공이라고 하는 영역이 진공의 영역에 보게 돼요. 그러면은 또 거기서 공이라는 곳에 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공부 과정에 나타나는 처음에 무든 공이든 이 영역에 가기 전에는 호흡이나 화두나 이런 영역으로 가다가 그게 끊어지면서 그 다음에 무나 공이나 이런 영역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는 그걸 평생의 방편으로 방편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 그 자체를 본체라고 인식을 해서 거기에 매여서 깨달음에 멈춰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요즘에 자정을 하고 밤에 20살 때 했던 그러한 습성이 남아서 나도 모르게 몸이 조금씩 회복이 되니까 자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쫙 앉아서 자정하고
이 공간에 비추는 힘 확장을 하면 기운이 같이 응해요. 비추는 힘을 따라서 그 큰 기공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원하는 곳에 제일 쉬운 게 이제 손바닥이에요. 나중에 원하는 곳에 다 가지만 그렇게 제가 처음에 의통이 열릴 때 원적외선처럼 나와요. 손에서 탁 대면 열이 풍 하고 그 다음에 공간에서 대정이 들었다가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합장하려고 살짝 들기만 해도 이 공간이 통째로다가 그 무거움이 있어요. 조금 더 나가면 손을 드는데 손이 없는 것과 같아. 몸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허령해져요. 비추는 힘이 이렇게 집중이라는 형태로 비춰지다가 그것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느슨해지고 허령해진다고 하는데 그 허령해지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허령해지면 몸이 사라지는 그런 경계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호흡을 삼았든 화두를 삼았든 뭐 기운을 삼았든 뭐가 됐든 그런 경계를 지나서 무나 공이나 또는 큰 기공의 영역 또 몸이 사라지는 그런 정도의 그 기화가 되는 영역인데 그런 정도까지 이르르면 비추는 힘이 점점 확장함에 따라서 우주 공간의 모든 에너지 체계도 몸을 이루는 구성 원소에서 에너지와 이렇게 같이 교감하고 공명하고 할 때 지수화풍 4대라 그랬죠. 열이 나요. 파동. 그 다음에 지지지지지직 하면서 전기적 성질이 일어나요. 그 다음 출현하는 게 빛이에요. 빛. 깜깜한 밤에 했을 때 눈을 감든 뜨든 상관없어요. 그러다가 문득 움직이고 있을 때도 본인이 어떤 공간에 딱 깜깜한 공간에 딱 들어갔을 때 갑자기 빛이 팍 하고 나타나거나 허공에 팍 하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실제 나타난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나타나요. 황금색 또는 백광 같은 경우는 확 하고 지나가는데 머리를 공간에서 지나갈 때 이 머리 위쪽을 전향할 때 머리 속에 그 빛이 백광이 쫙 드러나요. 저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파란 빛이 나왔던 것 같아요. 처음엔 붉은빛, 황금색, 녹광, 그러다가 백광. 그리고 나서 낮에 산행을, 그때 스님하고 여러분들이 산행을 했는데, 산행을 하고서 딱 길로 내려와서 걷는데, 문득 숲속을 딱 보니까 파란, 요 정도 두께를 쭉 보여지는 그 시선의 끝까지 파란 광선이 그렇게 두껍게 숲 사이에, 그것도 일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게 이렇게 옮기면 싹 이렇게 옮겨가는데 그대로 존재해요. 밖에 딴 곳을 보다가 다시 딱 보면 그 안에 그대로 존재해요. 남이 보지 못한 내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역에 그 영역이 보여지는구나 하고 그때 되면 알아요. 그렇게 빛의 출현. 그럴 때 시만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 여러 상이 맺히기도 하고 그 과정 안에 꿈도 좀 특별한 꿈이 많이 들어와요. 잠재의식적인 영역 또는 뭐 용이나 이런 그 신물의 영역 또는 신들이나 산신이나 뭐 여러 계속 감흥하고 말을 걸고 무엇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계속 지나가야 돼. 모르는 척 지나가 모르는 척. 선정에 들었을 때도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백광이 올라오면서 그 백광 저 속에서 뭔가 보여져요. 얘기했잖아요. 수말린데 이런 속도로 올라오는데 그게 굉장히 빠르지만 비출 때는 천천히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 아래서부터 쭉
올라오는데 보니까 그 용이 용이 저 같은 경우는 그래. 쫙 척추를 따라서 쭉 백광을 따라서 처음에 이 비추는 힘이 내려 비추다가 처음에 아래서 빛이 팍팍 올라와요. 눈을 칵칵 찔러. 그 다음 허공에 나타나다 눈을 감으면 그 다음에 저 큰 빌줄기 사이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자기의 꼬물꼬물 오다가 점점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제 커지는 거예요. 완전히 밖으로 나올 때는 어마어마하게 크기가 변해요. 그 다음에 한 개가 아니고 수만 개로도 나눌 수도 있고, 일단은 그렇게 두정을 통과해서 딱 올라서는데, 두정을 통과해서 딱 올라갈 때는 의식 경계가 여기에서도 약간의 비추는 힘이 있는데, 이 육근의 힘이 아니라 그 용 뿔을 잡고 용에 타고 있어요. 그리고 쫙 올라 좌우로 가면 위에 구름이 약간 밑부분이 이렇게 누르스름한데, 그거를 퍽 하고 뚫고 올라가면 그게 천상계라고 하는 다른 차원의 영역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선정 중에 그렇게 가서 거기에 가면 또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본인의 칭찬에 따라서. 지금 이런 이야기는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현실하고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무엇을 겪든 그 경계 안에서 겪었던 것이 하나의 깨달음으로, 또 신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인증을 받듯이 이렇게 공인해 주듯이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아, 내가 이 영역에 들어왔구나. 그건 지나온 과정에 어떻게 살아온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증거예요. 그냥 인연에 의한 인과예요. 1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회적으로는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해. 평생 꼬리표처럼. 그러나 이 사람이 10년 전 사람이 아니에요. 변화해서 바뀌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따라가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겪으면 요 충격을 받았던 거에 의해서 그 트라우마가 여기까지 가는 것이, 반대로 좋은 공덕을 짓고 인연을 지으면 그것이 생각할 때마다 흐뭇해져.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 때 부딪히는 일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에 마음을 좀 넓게 가져. 넓게. 뭐 우주까지는 아니래도 좀 공간에 마음을 요 주먹만하게 쓰지 말고, 그 얼마 되지도 않은 그 돈이라고 하는 물질에 매이지도 말고 좀 넓게 가져봐. 인생 죽기 직전에 가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이 살아있을 때 써. 살아있을 때. 그 정도로 가져서 걸림없이, 아, 이런 것은 내가 이번 생에 좀 해야 돼 할 거는 하고, 줄 수 있는 건 주고, 베풀 수 있는 건 베풀고, 마음을 낼 수 있는 건 내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도 인생이 뒤로 가면 회한, 아, 그때 그랬을 걸 하고, 내가 조금 상대방이 어떻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게 좀 작지 않았나, 이런 마음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물질에 매여서 평생 물질을 지키다가 뒤에서 병이라는 걸 얻어서 푹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사고로 다 그냥 한 방에 가는 경우도 있고, 공부를 해야 하지만 법에 매여서 그 법을 지키느라고 못 써요. 법이 없다가 아니라 법의 경계를 지나서, 법은 방편이에요. 넘었으면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경상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또 공부를 하고 오는 분들, 또 같은 인연, 이런 분들한테 본인이 앞서가 요즘에 말하는 재능 기부처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스님은 다른 영역은 그렇게 고수가 아니에요. 그러나 몸이 아픈 영역, 또 생사의 영역에서 병들고 늙고 이런 영역에서 스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또 약을 줄 수 있으니까.
그 65세쯤 되는 형님들이 가끔 제가 말을 이렇게 직선으로 너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살아온 데서는 한 번도 그 누군가도 그런 말을 듣지 않고 말 그대로 제멋대로 제가 볼 땐 제멋대로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잘 살았는데 아니면 뭐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에 주장을 하고 살아왔는데 저를 만났을 때는 그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놓고 이야기하거든. 그거 좀 못된 짓 좀 하지 마라 하고. 줘가면 염라대왕이 불과 30년 뒤, 40년 뒤, 아니면 20년 뒤에 마주쳐요. 마음을 넓게 가져. 가족이 작다가 아니지만 수많은 가족이 있었어요. 본인의 삶에서는. 수많은 가족. 선생의 어머니였던 분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랑했던 분이 또 다른 차원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현세에 매여 있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 명이 시작하지만 그 문을 통과하기는 정말 어려운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 고집 좀 부리지 말고 마음을 넓게 내서 지혜롭게 보고 또 뭐 매여서 스스로 몸을 망치는 영역에 자꾸 들어가지 말라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잔소리처럼 이야기하지만 문득 안 보고서 몇 년 지나고 나서 딱 마주치면 팍 늙어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지. 네, 60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인생인데 살아온 것보다 살아갈 날이 더 멀리 존재해요. 그런데 왜 살아온 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매여서 그렇게 가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좀 안타깝지만 본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인과가 없어요. 또 깨달은 사람도 인과에서는 인연에 의한 인과에 자유롭지 못해. 그러니까 어느 공간에 있고 어떤 인연을 만나고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차원으로 또 본인의 삶의 가치가 좀씩 변화해요. 그런 고민이 들어오지. 예술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60이 넘어갔을 때는 어떤 법을 갖고 있는지 또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영역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수련해서 한 발씩 나아가면서 이렇게 방법을 통해서 문화, 공이나 이렇게 의식 경계를 확장을 할 때 그것이 나중에 기운하고 맞물려서 점점 확장되는 이게 이제 성명상수의 어떤 그 방편이 돼요. 그리고 증과도 그렇고 뒤로 나아가면 마음을 일으키면 공간을 울리고 공간이 울리면 인연이 바뀌어요. 인연이 변화해서 들어와요. 그 변화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인연이 변화하는 것 우리는 업장이 녹는다 하고 업식이 녹는다 해요. 그리고 그런 영역들은 기도라고 하는 형태의 귀결이 돼. 그게 꼭 사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나무, 바람, 뭐 개미들도 그렇고 어떤 동물 그걸 볼 때도 거기에 마음을 비춰주는 거. 비출 때 에너지가 가요. 에너지. 생각도 에너지인데 생각의 에너지가 극대화됐을 때의
허령해져서 쓰는 에너지는 이것의 수천 배야. 수천 배의 힘이 있는데 그 정도로 공간을 강하게 울려요. 우주가 울린다 하지. 이렇게 울리는 방법은 허령해지는 거예요. 이때는 의식작용으로 쓰는 에너지가 아니라 신력이라고 하는 나의 밝음, 신이 이르면 기가 따른다는 그 밝음에 밝게 비춰주는 그 힘에 의해서 공간의 에너지 체계가 그렇게 따라줘요. 이런 모든 것들이 신력은 비추는 힘을 의식에 부딪혀서 일어나는, 의식에 부딪혀서 방향이 설정되어져서 일어나는, 그렇지만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비추는 힘이 더 강해서 부딪혀서 일어난 생각. 그래서 의지라고 제가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허령하게 놓아두는 거예요. 무언가 이렇게 집중을 하는 힘을 막 집중을 해서 하다 보면 에너지 체계도 강하게 집중할 때 들어가지만 크기가 작아요. 크기가. 오히려 느슨하게 놓아두면서 이 에너지의 체계도 더 넓어지고 증폭을 해요. 그것이 공명과 이 이야기하는 신령스러워. 그 공명이 반복되어지면 신령스러워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일으킨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끝에 가면 양자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쪽에서 팍 하고 이쪽 우주에서 마음을 일으킨 순간 이게 변한 순간 여기도 벌써 변했어요. 이 속도는 빛이 여기까지 이르기 이전에 먼저 같이 변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실로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오늘은 현실 경계와는 전혀 상관없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이 한 발 더 딛기에 조금 참고하라 하고 스님이 지난 5년에서 있었던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좀 비추는 힘을 좀 넓게 펴서 넓게 우주적 영역으로 의식 경계를 집중을 한다 하면 그냥 집중 자체를 조금 강하게 해서 그것을 우주 공간에 둬. 그러면 지구에 일어난 일하고는 본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의식 경계를 확장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으면 좀 훌륭해. 호흡이나 화두나 이런 방편을 통해서 또 이러이러한 여러 경계, 무, 공, 또 신령스러워지는 것. 무엇이 됐든 오늘은 1%의 또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모든 인연이 건강하고 또 스님을 만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을 얻고 좀 변화되어지기를 축원하면서 영상 마칩니다. 저는 태공입니다.